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4일 오후 3시 27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선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민 펀드 모집을 했는데 오전 10시에 시작했는데 17분 만에 270억 목표액을 채우고 연장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53분까지 사이에 500억 원을 모았다고 그럽니다. 이율 2.8%로 계산을 해가지고 5월 20일에 반환한다고 그럽니다. 2.8% 이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이재명 후보도 펀드를 모았는데 1시간 49분 만에 350억을 모았다고 그러네요. 그 뒤에 좀 연장을 해가지고 675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같은 시간대로 치면은 윤석열 후보의 모금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요사이 돌아가는 민심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 동원력이 윤석열 후보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밑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부통령 마이크 펜스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 펜스는 가톨릭이죠, 아마. 이분이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도로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다네요. 만남을 한 30분 계속됐는데 송파구에 있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롯데타워 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안보와 한미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펜스 전 부통령 부친께서 6.25 참전용사이시고 청동훈장까지 받으셨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펜스 전 대통령 부친 에드워드 펜스는 소위 시절에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경기도 연천 북쪽에 있는 능선에서 전투를 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동성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 후보와 펜스 전 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문제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참석자에 따르면은 윤 후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 대해 북한 핵에 대해 강한 억지력을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펜스 전 부통령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보, 첨단기술, 국제협력 등을 비롯한 동맹 강화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회동 말미에 한미관계는 물샐 틈 없는 워터타이트, 영어로 워터타이트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책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자 윤 후보는 학창시절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 책을 읽었다. 존 케니스 갈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도 읽었다고 대답을 하면서 서로 웃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회동 후 SNS에 한미동맹 강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글로벌 비전위원장 박진 의원, 부위원장 조태용 의원 전 외교부 차관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정책본부장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등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금 입장이 아주 묘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밑에서 묵묵하게 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이 트럼프의 좌충우돌하는 대북 정책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존 볼턴이 쓴 회고록을 보면은 펜스하고 볼턴은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펜스는 2020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펜스 두 사람이 졌습니다. 패배한 이후에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부정투개표로 졌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버티니까 그게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6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가 당선자를 공식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합니다. 마이크 펜스가 그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 보러 가기 전에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결과를 번복하라. 그러니까 바이든이 엄청난 한 800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을 무효화시켜라 하는 압력을 넣습니다. 그야말로 참 황당한 압력이죠. 펜스는 그 압력을 묵묵히 견디다가 1월 6일 그 회의로 가면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합니다. 나에게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 그리고 1월 6일 사회를 보면서 바이든을 당선자로 선포하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트럼프가 선동한 폭도들이 미 의사동으로 진입을 하고 펜스는 도망가고 또 폭도들이 펜스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동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후임 대통령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펜스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미국 공화당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 당원 중에서 아직도 부정선거로 트럼프가 떨어졌다는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는 60%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직도 그 음모론을 가지고 계속 공화당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공화당원들로부터 문매를 받습니다. 딕 체이니 부통령 딸이 와이오밍 출신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그 거짓말을 비판을 했다가 아주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마이크 펜스가 아주 정면으로 트럼프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하는 공개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그때 마이크 펜스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면으로 트럼프를 들이받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건 큰일 날 이야기다. 바로 트럼프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가 2024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출마를 하지 않을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와 맞짱을 뜨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2024년에도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여러 가지 폭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마이크 펜스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은 올곧은 노선을 가져가면은 아마 2024년에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은 함부로 와서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가 좀 어렵죠. 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마이크 펜스는 자유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이크 펜스는 나이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인디애나주 출신 하원 의원을 하다가 주지사를 했던 분이고 아주 전통적인 미국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주의와 한국의 보수 정당이 통하는 바가 있는데 트럼프와는 절대로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한국 우파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 펜스하고 만남으로써 미국 보수주의자 중에서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와 손을 잡았다. 그런 점에서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